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얘기도 많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무기를 줄까요? 그런데 북한군이 처음 이 쿠르스크 그리고 러시아로 갔을 때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용 무기를 줄 것처럼 했던 그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도 특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애매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뭔가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을 하는데 다시 과거 1기 때처럼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김정은과 직거래를 하는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건 무슨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 2.0인가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이버 공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이것도 과거의 문정부처럼 뭐만 넘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좌시 2.0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토 의원연맹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지원한다 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의원 몇 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면면이 놀랍습니다. 와, 기가 찬데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일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당했던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데, 우리 외교 당국이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꾸리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몇 년간 단절되었던 북미 정상관계를 복원과 이를 위한 트럼프, 김정은 직접 접촉을 선호하는 시각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팀 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팀은 이러한 새로운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라면서도, 다만 아직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당선인 측이 뚜렷한 정책 목표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후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당선인 측이 이른 시기 검토에 착수했고 4년 임기 내에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는 재선 정권이기 때문에 물꼬만 트인다면 우선순위 의제로 급부상할 수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며 신냉전 체제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라며, 협상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적대적 대북 정책이었다 라고 미국을 성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가 북한 ICBM의 미국 본토 타격 금지 약속과 주한미군 카드를 거래하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 외교 당국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외교 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싱가포르에서 또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만나고 할 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날 때 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미 경호원이 막았어요. 문제 과도하게 숟가락을 올리려고 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을 무시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직접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최종 재가가 있으면
계속 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스톱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소외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이익이 그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 우리의 안보와 별개의 협상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트럼프 당선인은 지극히 어떤 그 기업인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경영한 사람이죠.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자,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쟤들이 핵무기를 가졌든지 말든지 미국을 공격만 안 하면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ICBM만 가지지 말고 ICBM 다 폐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만 가져라. 그리고 핵 보유 알았어. 그리고 제재 풀어줄게. 그 대신 ICBM 다 폐기해. ICBM 가지고 있으면 미국 공개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뭐 줄 거냐? 주한미군 감축을 하든지 철수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소식, 유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외교적 수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북한이 파병하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던 우리 정부 또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 등 대러시아 적대 행위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진행 중이라고 팻 맥패든 영국 랭커스트 장관이 현지 시각 11월 25일 밝혔습니다. 영국 내각에서 특정 부처를 이끌지 않는 무임소 장관이나 총리에 이어 2인자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랭커스트 장관을 맡고 있는 맥패튼 장관은 크렘린과 연결된 핵티비스트 조직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빈번하고 세밀한 공격을 자행 중이며 한국도 그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적대성의 규모 측면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협은 실질적이며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이 언급한 러시아의 한국 사이버 공격은 지난 7일과 8일 우리 정부 주요 부처들이 겪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인데요. 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하루 뒤에는 법무부와 국방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해당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특수부대인 유닛 2915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이버 공격은 물론 외교적 위협들을 쏟아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가 가장 만만한 나라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정부를 막론하고 외교 안보를 다루는 당국자들이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러시아가 우리 법무부, 법원, 그리고 국방부를 사이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쿠르스크로 간 지 꽤 오래됐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직접 교전에 나서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전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서 한국의 방공무기 그리고 포탄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공무기는 우리가 지금 퇴역시킨 호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 많습니다. 그리고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만 지원해주면 우리만 공중에 붕 뜨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 좀 보고 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인터뷰한 거. 물론 선택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미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나토, 유럽에서 한국도 좀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는 안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 여기에는 선택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적인 것은 적에게 이로운 것. 적에게 이로운 것. 지금 뭐 박쥐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가 생각하는 적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적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가 생각하는 적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적이 아니고 동반자다. 뭐 우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너무 결이 다르죠. 그래서 적이 우리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우방들이 또 동맹과 우방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적과 좀 싸우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 좀 보고 하자. 지금 특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입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도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정부 2.0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실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해도 사이버 공격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현대에는 21세기는 사이버전도 전쟁의 한 영역으로 엄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한국 만만하죠. 아무리 그냥 괴롭히고 뺨 때리고 침 뱉고 해도 가만히 있는 그리고 돈 많은 완전히 찌질한 빵 셔틀 그런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건드리면 바로 그냥 응전해서 결코 한국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인식을 줘야지. 뺨 때리고 침 뱉고 침으로 찌르고 해도 가만히 있고 돈 내가면 돈 척척 내주고 이런 빵 셔틀 같은 대한민국이 되어서 되겠냐.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나토의 대러시아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회의원들이 모인 제70자 나토 의원연맹 연례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나토가 현지 시각 11월 26일 밝혔습니다. 나토 의원연맹은 현지 시각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연례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집단 안보 체제 강화와 관련된 여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가운데 총회 결의 494호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에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며 더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추가 침략을 억제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예하우르 체르네프 의원은 여기서 언급한 중거리 미사일이 1000에서 5500km급에 해당하는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 계획을 통해 미국에 요청했던 지상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가 이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현재 지원 가능한 무기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프랑스의 MDCN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나토의 이번 결의가 서방제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나토 의원총회, 나토 국가들의 의원들이 모인 의원연맹에서 한 200명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지원해주자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자, 의원총회 이렇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494호 결의안. 이 결의안의 주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한다. 나토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빨간 박스가 있는 이건 중거리 미사일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INF에 따라서 500km에서 5,500km까지가 중거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미사일을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밝히기로는 토마호크다. 왜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승리 계획에서 토마호크 좀 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토마호크다라는 건데, 자, 이 지상 발사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1,600km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넵튠 기반으로 사거리 연장시킨 그런 미사일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지형 추적 뭐 이런 것들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적당한 고도로 솟아올라서 이 아음속으로 비행해서 때리는 뭐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지형 추적을 하기 때문에 산이 있고 구릉이 있으면 그걸 타넘고 완전히 그냥 이 초저공으로 비행을 해가기 때문에 적이 탐지하기도 힘들고 요격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이런 토마호크 미사일이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MDCN이라고, 이 MDCN은 사거리가 1,400km. 지금은 이 공대지, 함대지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지대지로도 얼마든지 개조 빠르게 할 수 있죠. 1,400km 날아가는 이 MDCN,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황,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운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동적인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나토 의원연맹에서 이런 긍정적인 의지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인데요. 자, 여기에 우리 한국 의원이 2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락이죠. 옛날에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리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이 사람은 국립외교원장 했죠. 지난 문정부 때. 완전히 극좌빨입니다. 그리고 반미주의자죠. 이 두 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왜 여당 의원은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왜 없어요? 국민의힘 중에서도 외교안보, 또 국방위원회 이런 소속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토가 아니기 때문에 초청 의원 자격으로 간 것 같은데, 호주, 일본 다 갔어요. 우리나라도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드는 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김준영 같은 경우에 평소 자기가 국립외교원장 할 때 했던 말들, 썼던 글들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그냥 엄청난 반미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인데, 이런 자들이 가서 떠드는 말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뜻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앉아 있는 겁니까? 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적은 의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까? 라는 것을 국민 탓만 돌리지 말고 자기들 탓을 해야 돼요. 이런데 왜 안 갑니까?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의원이 많습니까?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갔다고 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 대외적인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국익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없습니까? 비례대표 내에서도 국민의힘도 보니까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했던 사람도 있고 국방위원회에 비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갑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제가 아까부터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다 문정부 2.0이냐, 무슨 좌시 외교 2.0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문정부 이중대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